진짜 별들이 제일 많이 오는 부대 중 하나여서 저희 부대를 지나가야 돼요, 무조건 정문을. 그래서 항상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30일까지 해군에서 군사경찰병으로 복무한 예비역 병장 김동준입니다. 해군병 669기 예비역 병장 군사경찰병 이진섭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 1학기가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복학식이 맞는 대로 가야겠다. 그게 이제 딱 눈에 들어온 게 해병대, 해군이었어요. 해병대는 이미지가 약간 빡세고 무섭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해군으로 바로 갔던 것 같아요. 육군은 거의 끝물이고 다 이제 제가 못 가는 직별들이어서 주변에 제 친구들은 다 공군을 나왔고 가족들은 좀 육군 쪽을 많이 나와서 해군에 대한 썰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4차원. 좀 4차원적인 그런 느낌인데 경험을 해보려고 갔던 것 같아요. 해군 신청하고 부모님 말씀드렸는데 죽어도 시체를 못 찾는다. 뺄 수 있으면 빼라. 저희 훈련소 기간 때 일반병들 대상으로 이제 군사경찰병 모집이 생겼어요. 이거 배 안 탄다는데 한번 봐야겠다 해서 군사경찰이 된 것 같아요. 좀 반대 좀 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일반 직별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시험을 봐서 이제 다른 직별들을 정해주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또 헌병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 제가 또 그걸 좀 꿈을 대신 이뤄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고 어떤 이유로 헌병을 하고 싶으셨다고? 멋있다고 하셔가지고 사실 제가 한 건 뭐 멋있는 헌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대 입구 지키는 위병소 근무를 했고 건물 안에서는 부대 내외각 감시하는 일을 주로 했었고요. 뭐 초동조치 훈련 이런 게 있었어요.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막 들어오면은 그걸 이제 제일 먼저 가서 제압하거나 저지하고 있는 그런 훈련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진짜 별들이 제일 많이 오는 부대 중 하나여서 저희 부대를 지나가야 돼요, 무조건 정문을. 그래서 항상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고추장스러운 것들이 더 있거든요. 완장 차고 뭐 여기 호루라기 달고 벨트도 이제 원래 탄띠 매잖아요. 백색 요대라고 뭐 이상한 장식 달려 있고 방망이 달려 있는 요대로 막 차고 견줄 장갑 차고, 하얀색 장갑 끼고 예식용 장갑 이런 거 차고 다른 분들은 그냥 무관심 했어요. 저희만 이제 힘들어지는 거니까. 그래도 부대를 경계를 하고 이제 입출입 그런 거 이제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근무 관련해서는 군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정신을 못 차리면은 누가 들어왔는지 모르고 당직 때는 좀 빡빡하게, 당직이 아닐 때에는 또 자유롭게 재밌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코드가 맞는 사람이 또 중요하기도 하고, 뭐 대학교 다니다 왔냐, 이제 호구조사 좀 하다가 자신 얘기들도 하거나 이제 남 얘기도 하거나 뭐 고충도 들어주고 부대 얘기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할 얘기가 떨어지면은 뭐 나 이어폰 살 건데 추천해 달라 막 이렇게 하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진짜 심심한 사람들은 진짜 노래도 부르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당직은.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너가 해. 일단 제가 신병 때 터렛이란 게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올라오거나 내려오는 걸 이렇게 감시를 해야 되는데 등을 벽에 못기 대고 잡고 소형기 잡고 개머리판 잡고 3시간 동안 어깨 안 돌아가고 그러다가 이제 말 시키면은 돌아가지고 눈을 마주치면은 왜 내가 말 걸었다고 나 보냐 철수를 하잖아요. 이제 제가 당했던 건데 내리갈굼이라고 하죠. 흡연장에 끌려가요. 저는 이제 비 맞으면서 이렇게 뒷짐지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 맞선님이 이렇게 딱 끼고 있는 거예요. 근무 관련해서는 그런 부조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임이 봤을 때는 부조리가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이제 후임이 봤을 땐 부조리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엄청 많거든요. 저희가 보통 일병 때 그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경례, 저희는 기수제다 보니까 완전 정해져 있어요, 선임 관계가. 당연히 저희는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목소리가 작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마선님보다 작으면 어떡하냐. 훈련소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경례가. 저도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걸걸해졌거든요. 뭐 압존법에 대한 얘기도 엄청 많아요. 저희 기준에서 높은 사람이 이제 2명이 있으면 이 둘 중에서도 높은 사람을 이제 더 높게 말하는 이 압존법 자체가 원래 없어졌다고 저희는 배웠기 때문에 쓰는 분도 있고 안 쓰는 분들도 있어서 그거 니즈를 맞춰야 돼요, 저희가 또. 근데 저희는 약간 혼동이 있는 거죠.
저 훈련소에서 뭐 안 배웠냐? 저희는 뭐 안 배웠습니다. 훈련소에서 없어졌습니다. 하면 또 이제 선임한테 이제 말 듣고 가냐? 항상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지정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와서 말하면?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있어야 있어요. 되는데 명확히 이제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된다고 근데 생각해요. 이거는 병장의 입장이고 솔직히 저희가 부조리를 직접적으로 겪으니까 이제 아 이거 기분 나쁘다 상병 되면 없애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상병이 되면은 진짜 필요성이 없다 이런 거 있을 필요도 없고 쓸데없다 이런 걸 이제 없애는 거죠. 근데 이제 병장이 되면은 이제 후회를 해요. 또 군생활도 재미가 없다 보니까 왜 부조리가 생기는지 좀 알 것 같은 딱히 만들고 싶지는 않은데 맞죠? 왜 없앴지? 약간 이런 네, 오히려 없을 필요는 없다.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쯤은 타고 싶었는데 이 얘기 듣다 보면 아, 한 번도 안 탈 거다. 그리고 이제 해상에서 일하다가 온 대원들 보면은 흰머리가 잔뜩 있거든요. 그거 이제 보면서 아, 배 안 타기 잘했다. 일단 전혀 아쉽지 않고요. 진짜 안 탄 거를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그렇다고 뭐 군사경찰이 안 힘들다는 건 아니지만 배를 타면 이제 휴가를 좀 많이 줘요. 근데 그 코로나 시기 때문에 휴가를 나갈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휴가가 쌓인 상태로 이제 육상부대로 오게 돼요. 이제 2차 전출이라 하거든요. 상병이 될 때쯤 이제 배에서 내려서 육상부대로 이제 전입을 오게 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또 친해져야 되는 것도 있고 짬이라 하죠. 좀 낫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 저희가 병이 거의 60명 정도인데 40 몇 명이 병장이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또 배에서 휴가를 많이 준다고 했는데 그 휴가를 가지고 내리면은 육상이 그대로 다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부대이기 때문에 이 배에서 준 휴가를 거의 대부분을 잘라버려요. 근데 이게 좀 억울한 게 저희가 안 써서 없어진 게 아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서 이제 그걸 못 쓴 상태로 온 건데 파격적이게 잘라버려요. 막 13일 막 14일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좀 많이 억울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 타기 좀 잘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거의 체육부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헬스 붐이 일어났었어요. 거기서 이제 전 또 좋은 동기들이랑 운동 알려주는 선임 잘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운동에 쭉 빠져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군생활 버텼던 것 같아요. 여기는 뭐 헬스지만 저는 헬스를 약간 좀 깔짝깔짝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보통 낙이 좀 핸드폰이었죠. 핸드폰에 딱 3시간밖에 못 쓰는데 이제 그 3시간을 좀 알차게 써야겠다. 좀 상대성 이론이라 해야 되나? 좀 그냥 시간이 갑자기 후딱 지나간. 근데 진짜 헬스에 좀 미친 사람들은 핸드폰 쓰는 시간도 그냥 거르고 운동을 하니까 좀 리스펙트 하죠, 그런 건. 이 친구는 이제 산불을 안 껐기 때문에 그때 조기 전역을 했어요. 저는 이제 뭐 분대장도 계속 오래 하고 하면서 휴가가 되게 많이 쌓여 있었어요. 2달 정도. 2월 말일에 먼저 나가게 됐어요. 산불 나기 직전에. 저는 그래서 이제 산불 소식을 밖에 나가서 뉴스로 봤는데 부대 안에 있는 이제 후임 동기들한테 연락이 막 오는 거예요. 이거 거의 전쟁이다. 저희가 이제 당직에 들어가는데 제가 새벽 이제 0시부터 3시 당직사관님이랑 이제 부직사관님이랑 같이 이제 CCTV 당직을 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제 불이 이제 저희 부대 쪽으로 이제 동해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기사에는 막 진짜 초속 25m? 아니 어떻게 불이 옮겨보는데 25m를 가냐 초속으로. 진짜 말이 안 된다. 저희는 이제 당직을 끝나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새벽 5시에 이제 방송이 울린 거죠. 대원들 다 이제 식당에 집합시키고 7시 반까지 좀 대기를 하다가 불이 넘어오는 걸 이제 CCTV 상으로 보였대요. 직접적으로 이제 불이 오는 곳에 이제 방수총이라 해서 이제 물 쏘는 게 있는데 경계로에 이제 거기를 붙게 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잠을 2시간밖에 안 자고 거기 붙고 9시 반까지 거기 또 대기하다가 불이 넘어오진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나가자마자 불 난 걸 알겠어요. 냄새도 엄청 진하고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이제 하늘도 완전 잿빛이고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약간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또 9시 반에 정상 교대했다가 12시부터 3시 당직을 또 들어가고 불이 넘어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가 바람이 너무 불다 보니까 이제 불씨가 휘날려서 불이 따라붙지도 않았는데 이제 먼 거리로 완전 불이 옮겨붙는 거예요. 불세기도 엄청 크고 거기 근처에 나무도 많아서 좀 탈 것도 많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또 당직이 이제 저희는 끝나고 전 대장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죠. 저희한테 이제 올라가서 쉬어라.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절대 안 된다. 이거 올라가서 쉬면 안 된다. 불 끄러 가야 된다. 지금 달려가야 된다 해가지고 당직자들 데리고 이제 뭐라도 해야지라는 느낌으로 이제 또 불 끄러 다니고 영화가 있는데 소방관들이 이제 불 끄는 영화거든요. 완전 그냥 나무들이랑 이제 주변 자체가 완전 붉게 완전 불이 타고 있어요.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과장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냥 그 마스크 안 끼면 숨도 못 쉬고 연기 때문에 눈 뜨기도 힘들고 진짜 2초에 한 번씩 계속 눈 감고 있어야 되는 확실히 장비도 부족하고 좀 많이 힘든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약간 좀 잔불이라 해서 이제 불이 끄고 이제 남은 불씨들 이런 거를 끄고 다녔는데 다른 곳에도 계속 불이 나고 사실 거의 이틀 동안 거의 잠을 진짜 못 잤어요.
근데 힘들어도 이제 약간 좀 초인적인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힘들어도 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고. 저는 잘 도망쳤죠. 제일 나빴어요. 네, 진짜 제일 나빴어요. 그냥 사실 불 났을 때는 바로 뛰쳐나갔다 생각하면 돼요. 뭐 이제 전화 한 통도 못 하고 사실 현장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진짜 좀 슬펐다. 예, 그 정도. 제가 진짜 추천해주고 싶은 게 동해 콜택시라고 있어요. 대충 이제 돌려서 말하면 다 오시거든요. 다른 이제 택시 어플보다 훨씬 빨라서 되게 편할 거예요. 사실 부대마다 좀 다르니까 저희가 추천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좀 눈에 안 띄게 좀 행동하는 게 이 장병이 좀 수상한 것 같다. 그 군사경찰 차량에 따라 붙어가지고 딱지 끊고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사실 다른 거 즐길 게 많이 크게 없어서 군항에 안 계신 다른 부대에 계신 분들은 군항을 좀 자주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PX도 크기도 하고 해오름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약간 해군의 스타벅스? 그리고 또 군항에 BHC가 있기 때문에 꼭 가서 치킨 한 번씩 뜯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주변 맛집 있어요? 본인들이 갔던 주변 맛집? 이제 동해 실비촌이라는 소고기집이 있어요. 엄청 비싸긴 한데 제가 이제 동기들 데리고서 엄청 사주고 한 번쯤은 이제 군인이니까 뭐 나가지도 못하면 돈이 쌓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외출 한번 나가서 동해 콜택시 타고 가서 동기들이나 후임이나 선임들이랑 몸보신하는 겸 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처음 메뉴판을 봤을 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너무 비싸가지고 갑자기 메뉴판을 이제 보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1인분씩 주세요. 예, 다 먹었다. 이제 가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갑자기 맛있는 부위 뭐였냐? 또 맛있는 부위 또 따로 시켜서 이제 1인분씩 더 먹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좋은 동기 줬다. 약간 이런 생각도 했고 가성비를 챙기시려면 이제 쭈꾸미 삼겹살. 그리고 그 쭈꾸미집 옆에 또 이제 더줌이라는 또 무한리필 고깃집이 있거든요. 돼지고기나 소고기 중에 무한리필 하나 선택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거기도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거기서 이제 살짝 그런 것도 좀 해주고 들키지만 않으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기 좋은 떡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 진짜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란 말이 딱 잘 어울려요. 바람도 엄청 세니까 또 막아줄 것도 없고 그냥 바람도 쌩쌩 불고 낭만 있어 보여요. 개인적으로 배 타서 이제 밤에 이제 하늘을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무튼 저에게는 동해 바다가 사실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았다. 그 정도. 네, 그럼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하고 싶은 그 얘기. 정말? 예. 사실 그 인터뷰를 제가 안 나오려 했었는데 동기들도 다 안 나오려고 했었고 일단 저희가 산불을 진압했던 것도 사실이고 고참이어서 이제 이득 본 게 좀 있긴 하거든요. 함대사령관님이 직접 저희 기술을 초청해 주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뭐 상장도 주시고 하셨는데 이제 사실상 저희가 뭐 앞잡이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뒤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도 많아요. 특히 무지대 여러분들 이제 저희 장교분들 진짜 열심히 현장에서 거의 내려오시지 않았고 특히 하사님들이랑 이제 지도관님이 엄청 고생이 많았어요. 소방차 타시고 이제 잠도 거의 못 자시고 계속 불만 끄셨으니까 진짜 그런 분들도 진짜 대단한 분들이고 진짜 사실 숨겨진 영웅들인 거죠. 저희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또 핸드폰도 못 받고 전화도 진짜 당장 죽어도 모를 정도의 이제 그런 불이었는데 저희보다 더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민간 소방분들이나 이제 저희 부대 사람들 또 1함대 사람들이 이제 고생을 했다. 꼭 이렇게 좀 크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